1년 전 4월 벚꽃이 만개한 시골 마을. 김철수와 박영호 두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마을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75세와 73세,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그는 땅과 농작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열변을 토했어요. 반면 영호 할아버지는 작은 체구의 활발한 성격으로 마을 소식통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격은 정반대였지만 두 할아버지의 우정은 7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6.25 전쟁 때도 함께 피난을 갔고 어려운 시절에는 서로 도우며 살아왔어요. 각자 결혼해서 자식들을 키울 때도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변함없는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철수야,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영호 할아버지가 기분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거든요.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영호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각자 간단한 아침을 드신 후 9시경에 마을 회관에서 만나는 거였어요. 마을 회관은 이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죠. 철수 할아버지는 바둑 실력이 뛰어나셨고 영호 할아버지는 화투를 잘 치셨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두 할아버지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오후에 다시 만나서 산책을 하셨습니다. 마을 뒷산의 작은 길을 따라 올라가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두 할아버지는 각자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추와 배추를 주로 기르셨고 영호 할아버지는 상추와 깻잎을 좋아하셨어요. 수확철이 되면 서로 나눠 먹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고추를 따서 영호 할아버지 집에 가져다 주면 영호 할아버지는 상추를 한 보따리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할아버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 넘게 변치 않는 우정이 부러웠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두 할아버지의 우정을 존경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순수한 친구 관계를 찾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정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변화의 조짐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놓인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올 때였어요. 정치 관련 뉴스가 나오면 두 할아버지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보셨고 영호 할아버지는 작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요즘 나라가 참 이상해졌어. 영호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시면 철수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채널을 돌려버리셨습니다. 뉴스 말고 다른 거 보자.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두 할아버지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신문을 꼼꼼히 읽으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정치면을 자세히 보시며 중요한 기사에는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그으셨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정치보다는 농사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영호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다가 크게 한숨을 쉬시기 시작했어요. 바둑을 둘 때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영호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술을 두는 시간이 길어졌고 중간중간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철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둑돌을 놓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산책 시간에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산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셨는데 점점 침묵의 시간이 길어졌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영호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했지만 먼저 물어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남의 마음을 캐묻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영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속에는 할 말이 많았지만 오랜 친구 관계를 깨트릴까봐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영호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거든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나? 하지만 7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에게도 쉽게 물어볼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호 할아버지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철수에게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런 말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여전히 함께 바둑을 두고 산책을 하며 텃밭 채소를 나눠 먹었지만 예전에 그 따뜻한 분위기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어요. 5월 초순, 영호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마을 회관에서 신문을 펼쳐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치면 기사를 읽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 빨간 볼펜으로 격하게 밑줄을 그으셨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며 궁금해했지만 영호 할아버지는 신문을 접어서 옆에 놓아버렸습니다. 무슨 기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영호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셨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답답해서 말이야. 이런 대화가 며칠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영호 할아버지는 신문을 볼 때마다 짜증스러워 하셨고 철수 할아버지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마을 회관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뉴스를 보는 시간인데 정치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영호 할아버지는 화면을 보며 작게 혀를 차시거나 고개를 젓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반면 철수 할아버지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보시다가 영호 할아버지의 반응이 거슬리시는지 채널을 돌려버리시곤 했어요. 뉴스 보는 중인데 왜 채널을 돌려? 재미없잖아. 드라마나 보자. 이런 작은 다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어색해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확실하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오후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뒷산 오솔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제는 대부분 침묵 속에서 걸으셨어요. 가끔 한 명이 말을 꺼내면 다른 한 명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거나 그래 정도로만 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건조한 대화만 오고 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호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호 할아버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철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치 얘기를 꺼내면 우정이 깨질까? 마음속으로는 답답했지만 70년 우정을 한순간에 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신문 배달을 하던 젊은 청년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와 영호 할아버지가 서로 다른 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둘 다 같은 신문을 보셨는데 언젠가부터 철수 할아버지는 어신문을, 영호 할아버지는 비신문을 구독하고 계셨습니다. 두 신문의 논조가 정반대인데 배달부 청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신문을 각각 보신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거든요. 5월이 끝나갈 무렵 두 할아버지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다툼이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불편함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영호 할아버지의 정치적 발언들이 거슬렸고 영호 할아버지는 철수 할아버지의 무관심한 태도가 답답했습니다. 6월 15일 오후 마을 회관에서는 원래 주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의논하는 자리였는데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요즘 전국적으로 정치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마을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었거든요. 철수 할아버지와 영호 할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회관 양쪽 끝에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란히 앉아서 속닥속닥 의견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의식하며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회의 중반 이장님이 마을 발전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정치적인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순간 영호 할아버지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이런 정책으로는 농촌이 살 수 없어. 영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신 분이었는데 이날은 달랐어요. 며칠 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회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영호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호 할아버지의 시선은 철수 할아버지를 향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도 없지. 이 말에 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영호 할아버지가 자신을 겨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철수 할아버지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과묵한 성격이지만 이번만은 참을 수 없었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듣기 싫어서야. 회관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쓸데없는 소리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 모욕적으로 느껴졌어요. 쓸데없는 소리라고. 나라 걱정하는 게 쓸데없다고. 나라 걱정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철수 할아버지의 말에 영호 할아버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아온 서민으로서 나라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무의미하다고 치부하다니. 내 텃밭이나 제대로 가꾸는 게 낫지. 나라 일에 목소리 높이는 것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인데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지. 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분노가 절정에 달한 두 할아버지는 평생 후회할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영호 할아버지가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도 마. 철수 할아버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평소의 침착함을 잃었어요. 영호 할아버지가 회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도 반대 방향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요. 집에 돌아온 철수 할아버지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70년 넘게 친했던 친구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하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자신을 무관심하다고 비난한 것이 여전히 억울했어요. 영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와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70년 친구라고 했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의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날 밤 두 할아버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영호가 그렇게 화낼 줄 몰랐어. 하지만 자신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영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가 내 말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줄이야. 후회는 되었지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는 어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와 영호 할아버지가 모두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침 일찍 마을 회관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하루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두 할아버지를 의식해서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두 할아버지는 화해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욱 의식하고 피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회관에 가는 시간도 다르게 조정했고 산책 시간도 겹치지 않게 했습니다. 6월 한 달이 지나면서 두 할아버지의 갈등은 완전한 절교로 굳어졌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온 아름다운 우정이 단 하루의 감정 충돌로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7월이 되면서 두 할아버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9시에 마을 회관에 가셨지만 영호 할아버지는 10시 30분에 가셨습니다. 오후 산책 시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3시에 나가서 마을 동쪽 길로 산책하셨고 영호 할아버지는 4시에 나가서 서쪽 길로 산책하셨어요. 70년간 함께 걷던 뒷산 오솔길은 이제 두 할아버지 모두 피하고 계셨습니다. 혼자 하는 산책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예전에는 영호와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가장 외로운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둘 중 한 명이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 서로 나눠 먹곤 했어요. 특히 영호 할아버지가 담근 김치를 철수 할아버지가 좋아하셨고 철수 할아버지가 기른 채소로 만든 무침을 영호 할아버지가 즐겨 드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 혼자서 간소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입맛도 없고 요리할 의욕도 떨어졌어요. 예전보다 식사량이 줄어들고 건강까지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8월의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두 할아버지의 외로움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선풍기만으로 더위를 견뎌야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영호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함께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영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서 더위를 견디다 보니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절교 생활이 몇 달째 계속되면서 두 할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식욕이 떨어져서 체중이 많이 줄었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혈압도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영호 할아버지는 우울감 때문에 활력이 없어졌고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어려워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두 할아버지 모두 괜찮다고 하시며 거부하셨습니다. 10월 말이 되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두 할아버지가 함께 겨울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두 할아버지 모두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11월이 되면서 마을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두 할아버지의 모습도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혼자 산책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12월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두 할아버지 중 한 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영호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혼자 계시니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없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도 그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70년 넘게 함께 지낸 친구인데 아픈데도 돌봐주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절교의 그늘은 이렇게 두 할아버지의 마음과 몸을 모두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두 할아버지에게는 전혀 새롭지 않은 해였습니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절교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철수 할아버지는 새해 첫날에도 혼자서 간소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영호 할아버지와 함께 새해 덕담을 나누며 떡국을 먹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해졌어요. 1월 중순 영호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병까지 겹쳤어요. 기침이 계속되고 식욕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영호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철수 할아버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70년 넘게 함께 지낸 친구가 아픈데도 직접 가서 돌봐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몰래 영호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가면서 안부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며칠째 조용한 날이 계속되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6개월간 쌓인 자존심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2월에 들어서면서 영호 할아버지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폐렴 기운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입원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영호 할아버지는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집에서 죽으면 죽었지 병원에는 안 가겠어. 이 소식을 들은 철수 할아버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친구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자존심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이러다가 영호가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여전히 먼저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2월 말 영호 할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해지면서 마을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철수 할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제라도 가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돼요. 철수 할아버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몇 번이나 영호 할아버지 집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두드리지는 못했습니다. 6개월간의 절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영호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병상에 누워 계신 영호 할아버지도 철수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계셨습니다. 철수가 보고 싶다. 가끔 중얼거리시곤 했지만 직접 부르지는 못하셨어요. 자신이 먼저 화를 내고 나간 상황이라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철수 할아버지를 부를까요? 하고 물어봐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3월 초 영호 할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영호 할아버지가 건강이 좀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안도했어요. 다행이야. 이제 굳이 내가 먼저 찾아갈 필요는 없겠어. 3월 말 작년과 같은 시기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두 할아버지가 함께 벚꽃 구경을 하시며 행복해하던 그 시절의 벚꽃이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혼자서 벚꽃을 보며 작년을 떠올렸습니다. 영호와 함께 벚꽃 아래를 걸으며 나눴던 대화들, 서로에게 꽃 사진을 찍어주던 그 따뜻했던 시간들. 그때가 마지막이었구나. 영호 할아버지도 창가에서 벚꽃을 바라보며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4월 중순 영호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한동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다시 나빠진 거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급하게 철수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제라도 가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돼요. 철수 할아버지의 마음도 급해졌습니다. 정말로 영호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망설임 철수 할아버지는 영호 할아버지 집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도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4월 28일 새벽 영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철수 할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영호가 죽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70년 넘게 함께 지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니. 그제서야 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철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70년 넘게 함께 해온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6개월은 화해하지도 못한 채 보냈다는 죄책감이 할아버지를 괴롭혔어요. 내가 먼저 사과했으면, 내가 자존심을 버렸으면. 후회의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소용없었습니다. 빈 바둑판의 의미 마을 회관의 바둑판은 이제 완전히 의미를 잃었습니다. 텅 빈 산책길 오후 산책길도 이제는 완전히 혼자 걸어야 했습니다. 70년간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영원히 혼자 걸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어요.
영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산책길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철수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70년 우정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게 된 거였어요. 봄날의 그림자는 이렇게 두 할아버지의 우정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이상으로 소풍 같은 인생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